엄마 시계에서 무서운 소리가 나요. 가끔 누가 말을 해요. 민호야, 무슨 소리야? 시계에서 말소리가 난다고? 할머니 댁에 다녀온 뒤 민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도 줄고 밤마다 시계를 무서워했어요. 대체 그 시계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민호의 시계에서 믿기 어려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모든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걸.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폭풍 사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인천의 작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박선희는 아들 민호를 시골로 보냈어요. 할머니 댁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기로 했죠. 민호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어요. 선희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일했죠. 방학이 되면 늘 고민이었습니다. 민호를 혼자 집에 두자니 불안했고, 그렇다고 학원만 보내기엔 아이가 답답해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 이정자 댁으로 민호를 보냈습니다.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도 덜하고 선희도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시골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경기도 남부의 작은 마을이었죠. 선희는 민호의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며 세면도구, 그리고 민호가 아끼는 스마트워치도요. 그 시계는 민호가 6살이 되던 봄,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차고 다녀. 아빠가 항상 너 지켜줄게.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빠는 출근길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시계는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민호는 지금도 그 시계를 늘 소중히 여겼습니다. 민호를 데리고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아침 9시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초록 들판이 펼쳐졌죠. 민호는 신이 났습니다. 엄마, 할머니 댁 가면 닭도 보고 강아지도 볼 거야.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일주일이나 있을 수 있어서 좋아. 선희는 민호의 밝은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시골에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낮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호 왔네.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머니, 일주일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잘 먹이고 잘 재울게. 선희는 민호를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주말에 데리러 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응.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선희는 학교에서 방학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어요. 민호와는 하루에 한두 번 전화했죠. 민호야, 잘 지내? 응. 오늘 닭이 알 낳는 거 봤어. 그래. 재밌겠다. 민호의 목소리는 늘 밝았습니다. 선희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토요일 선희는 민호를 데리러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오전 10시 버스를 타고 11시 반쯤 도착했죠. 시어머니가 민호와 함께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는 밝았는데 표정이 어두웠죠. 선희는 민호를 안으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민호야, 많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랑 재밌게 놀았어?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애가 좀 피곤한가 봐. 어제 마을 잔치 갔다 와서 그래. 그렇구나. 선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짐을 챙겨 다시 버스를 탔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죠. 선희가 물었어요. 민호야, 할머니 댁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모르겠어요. 닭도 보고 강아지도 봤다며? 응, 그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선희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민호는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선희가 물었죠. 민호야, 밥 맛있어? 응. 내일은 뭐 하고 싶어? 몰라요. 선희는 걱정이 됐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싶어 이마를 짚어봤지만 열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잠든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선희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호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싶어 방문을 살짝 열었죠. 민호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무서워요. 선희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불을 꽉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선희는 천천히 다가가 민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조금 진정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요 라는 말이 귀에 남았어요. 민호가 무엇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할머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계약 후에도 민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과도 놀지 않았죠. 같은 반 친구 엄마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가 요즘 애들이랑 안 어울리던데 무슨 일 있어요? 선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요. 할머니 집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었어? 아니요. 민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선희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민호는 또 잠꼬대를 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싫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선희는 벌떡 일어나 민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선희가 아이를 안았죠. 민호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민호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선희의 품에 안겨 진정했습니다. 선희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선희는 민호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엔 여름밤이 고요했지만 선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민호가 할머니 집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선희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 갔고 선희는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민호에게 가 있었죠.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면서도 민호의 잠꼬대가 떠올랐습니다. 그만해요, 무서워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선희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벌써 와 있었어요. 학원도 가지 않고 방에만 있었죠. 선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학교 어땠어? 괜찮았어요. 민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선희는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할 말 없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입술을 떨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선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화요일도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밥도 잘 안 먹었죠. 선희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물었습니다. 민호야, 입맛이 없어? 응. 어디 아파? 아니요. 민호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선희는 걱정이 커졌죠. 이러다 아이가 아프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아니, 숙제를 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들고만 있지 글씨를 쓰지 않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만지작거리며요.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선희가 물었죠. 민호야, 숙제 다 했어? 응.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희는 민호 옆에 앉았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시계가 이상해요. 선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니? 가끔 누가 말을 해요.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계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민호는 겁먹은 표정으로 시계를 내밀었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그런 소리가 나와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엔 겁이 가득했어요. 선희는 민호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엄마가 한번 볼게. 선희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열어봤습니다. 화면을 켜자 여러 아이콘이 보였어요. 시간, 날씨, 알람 그리고 녹음 기능이 있었죠. 선희는 녹음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놀랐어요. 이 기능을 켠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민호가 실수로 건드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켠 걸까요? 화면 아래쪽에 저장된 파일 3개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선희는 파일 목록을 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3개의 파일이 보였죠. 가장 최근 파일이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있을 때였어요. 선희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희가 물었죠. 민호야, 이거 내가 녹음한 거야? 아니요. 그냥 갑자기 소리가 나왔어요. 선희는 다시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선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첫 번째 파일을 눌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초쯤 지났을까요? 쉰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되지. 엄마한테 말하면 할머니가 큰일 나. 선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뒤로 작은 흐느낌이 들렸어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선희의 손에서 시계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큰일 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어요. 아는 사람 중엔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없었죠. 선희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뭐야?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야? 몰라요. 모른다니? 민호야, 엄마한테 말해봐. 못 말해요. 할머니가 큰일 난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민호는 선희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죠. 작게 참으려는 듯이요. 선희는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 일도 안 생겨.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왜 할머니가 큰일 난다고 한 걸까요? 선희는 시계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파일이 2개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2번째 파일을 눌렀어요. 이번엔 대화 소리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희는 귀를 시계에 바짝 댔죠. 정자 씨, 이번에 정리하면 세금도 덜 나고 절차가 깔끔해요. 정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선희는 숨을 멈췄어요. 손자는 건드리지 말아요. 제발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끊겼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세금, 무슨 절차인지, 왜 제발이라고 한 건지 알 수 없었죠. 선희는 시계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민호는 그걸 봤던 걸까요? 선희는 3번째 파일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잡음만 있었죠. 아마 녹음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시계를 소파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아는 채 생각했어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어머니를 협박하는 걸까요? 민호는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할머니가 큰일 난다는 말이 민호를 막았던 거죠. 민호는 여전히 선희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울음을 그쳤지만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선희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민호야, 괜찮아. 이제 엄마가 다 알아낼게. 밤이 깊었습니다. 민호를 재운 뒤 선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선희는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요? 민호는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할머니가 큰일 난다는 말이 아이를 얼마나 겁먹게 했을까요? 선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밤 11시였죠. 늦은 시간이지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몇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선희예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호 데리고 내려갈게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선희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폭풍우 같았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분명 뭔가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 시계 속에 남은 그 목소리가 선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직접 내려가야겠다고요.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민호와 함께 가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요.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가 큰일 나. 이번엔 내가 직접 가서 모든 걸 확인할 거야.
토요일 아침 선희는 민호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선희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도시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논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1시간 반쯤 지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릿한 풀냄새가 스며들었어요. 민호는 창가에 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좁은 길 양옆으로 낮은 집들이 보였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개 짖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선희는 민호의 손을 잡고 내렸어요. 햇살이 뜨거웠지만 바람은 이상하게 서늘했죠. 민호가 움찔했습니다. 선희가 물었어요. 괜찮아? 응.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희는 민호를 안심시키려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시어머니 댁까지는 5분 거리였죠.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평상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선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선희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지나쳤죠. 시어머니 댁 마당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어요. 옆엔 낯익은 남자가 있었죠. 선희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이장 최용구였어요. 이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왔네. 도시 냄새 물씬 나네요. 허허. 선희는 애써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이장은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목소리가 컸습니다. 어깨도 넓었어요. 선희는 남편 장례식 때 이장을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민호도 왔구만. 우리 민호가 일 잘 도와줬어요. 마을 창고 문도 척척 열고 말이야. 창고라는 말에 민호가 움찔했습니다. 선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민호가 선희의 옷자락을 꼭 잡았죠. 선희가 물었습니다. 창고요? 아, 마을 창고 있잖아요. 농기구 넣어두는데. 민호가 잠깐 거기서 놀았지. 선희는 무심코 웃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아이가 손목에 시계를 꼭 쥐고 있었죠. 선희가 고개를 돌리자 이장이 민호를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경고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민호, 장난은 그만하고 남일에 귀 기울이면 안 되지. 알겠지?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죠. 시어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이장님,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며느리 피곤할 테니까요. 그래요, 그럼. 천천히 쉬다가요. 이장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선희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쉰 목소리, 낮은 톤. 시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민호를 안아주려 했습니다. 우리 민호, 할머니 보고 싶었지? 민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 손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죠. 선희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야,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선희가 말하자 민호는 작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웃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점심 준비했어.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부엌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선희는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시골집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을씨년스러웠죠.
점심상 위로 된장찌개, 김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밥맛은 없었다. 민호는 숟가락만 돌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웃음 속에 어딘가 떨림이 있었죠. 민호야, 밥이 입에 안 맞아? 아니요. 그럼 왜 안 먹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니, 민호가 차 타고 와서 좀 피곤한가 봐요. 그렇구나. 그럼 좀 쉬어야겠네. 식사를 마친 뒤 선희는 민호와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옷을 꺼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여기 있기 싫어요. 왜? 무서워요. 선희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같이 있잖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손목의 시계를 계속 만지작거렸죠. 선희는 그 불빛이 켜졌다 꺼지는 걸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시계 소리마저 불길하게 들렸다. 오후가 되자 마당에서 시어머니와 이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자 씨, 그 일 생각해 봤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요. 시간이 없어요. 알아요. 근데 며느리가 와서. 정자 씨, 나 건드리면 마을 사람들 다 알게 돼요. 그런 일 체면 깎이잖아요. 며느리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모르는 일이잖아요. 선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뭘 결정해야 하는 거지? 선희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이장이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장이 떠난 뒤 선희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장님이 자주 오시나요? 응, 가끔. 마을 일 때문에 그래. 무슨 일이요? 별거 아니야. 농사 얘기 그런 거.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선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죠. 저녁 식사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방에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선희가 따라 들어가자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시계에서 또 소리 날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선희는 민호 옆에 누웠습니다. 민호는 선희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하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선희는 민호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선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났죠. 선희가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잘 잤어? 네, 어머니. 선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어요. 눈밑이 부어 있었죠. 어머니도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선희는 혼자 나왔죠. 마을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평상에 어르신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선희가 지나가자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속삭였죠. 그 집도 곧 정리된다더라. 그러게 남편 명의라던데. 이장님이 잘 정리해 줄 거야. 선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희가 멀어지자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죠. 선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데? 어제 이장님이 무슨 일로 거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마을 일 때문에 잠깐 왔다 갔어. 마을 일이요? 도장 찍는 게 마을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선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닌데 왜 민호가 그렇게 무서워해요? 왜 시계에 그런 목소리가 녹음됐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희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도장을 찍으라고 한 거죠?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그럼 왜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민호까지 건드릴까봐 무서웠어. 선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협박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를 지키려고 입을 다문 거였죠. 선희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했는데요? 말하면 손자 못 본다고 했어. 유족연금도 문제 만들겠다고 했고.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장이 어머니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체면, 연금, 손자, 모든 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선희는 민호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말이 없었죠. 시계만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집에서 뭐가 제일 무서웠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고요. 창고? 거기 가면 안 돼요. 왜?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울었어요. 거기서 선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창고에서요? 어머니가 창고에서 울었다고요? 선희가 더 묻고 싶었지만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자 씨 계세요? 이장이었습니다. 선희는 민호를 뒤로 보냈어요. 민호가 집 안으로 들어갔죠. 선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장이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도 있네요. 정자 씨 계세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녁에 마을회관 들르라 했죠? 그 일 서류로 정리해야 하니까. 이장의 시선이 선희에게 향했습니다. 선희도 이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장이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오면 좋겠는데. 마을 사람들 인사도 시킬 겸. 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자 씨만 나오세요. 저녁 6시예요. 이장이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남자가 어머니를 협박한 거였습니다. 민호를 겁먹게 한 거였죠. 민호가 잠들자 선희는 조용히 손목의 시계를 풀어냈다. 아이가 깰까봐 숨소리도 죽인 채였다. 선희는 시계를 들고 부엌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의 가방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시계를 그 안에 조용히 넣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마을회관에 가야 했죠. 선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선희를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미안해, 선희야. 어머니 잘못 없어요. 저녁 6시 선희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민호를 혼자 놔둘 수 없어 시어머니는 혼자 나갔습니다. 선희는 민호와 함께 집에 남았어요. 민호는 방에 누워 있었죠.
선희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시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선희가 다가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그냥 서류 얘기.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선희는 혼자 거실에 남았죠. 밤이 깊었습니다. 선희는 어머니 가방에서 시계를 꺼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선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선희는 시계를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은 어두웠어요. 별만 밝게 빛나고 있었죠.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어요. 민호도요. 이장이 뭘 하려는지 막아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끝내야 했습니다. 월요일 연차를 내고 시골에 머문 선희는 일찍 일어나 시계를 확인했어요. 어젯밤 저장된 파일이 있었죠. 선희는 민호가 자는 동안 조용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낮고 쉰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자 씨, 괜히 일 키우지 말아요. 당신 나이엔 조용히 사는 게 복이야.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시간 없어요. 도장 찍으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그 땅 지금 넘기는 게 제일 좋아요. 이장인 내가 말하잖아요. 세금도 덜 나고 절차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니까. 그건 손자 앞으로 남겨두려던 건데요. 손자는 아직 어리잖아요. 커봐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괜히 욕심 부리다 골치 아파지는 수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다음엔 의자 다리 긁히는 소리, 그리고 낮은 한숨이 들렸다. 정자 씨, 난 도와주려는 거요. 하지만 이 얘기 밖으로 새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녹음이 끊겼습니다. 선희는 시계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장이 어제도 협박했던 거예요. 마을회관에서요. 선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끝내야 해요. 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그러면 마을에서 못 살아. 이미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선희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참지 말아요. 민호를 위해서라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선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이장을 만나러 가는 거였죠. 민호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이웃 할머니께 잠깐 맡겼어요. 마을회관은 조용했습니다. 이장이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선희와 시어머니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정자씨. 오늘은 며느리도 같이 왔네요. 이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이장님,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땅 얘기요. 이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희가 앞으로 나섰어요. 시아버지 명의 땅이요. 도장 찍으라고 하셨다면서요? 정자 씨한테 들었나 보네. 그건 그냥 마을 발전을 위한 거예요. 발전이요? 협박으로요? 이장이 일어났습니다. 키가 컸어요. 선희를 내려다봤죠. 당신은 마을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요.
당신이 뭘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거요. 민호한테도 겁을 줬다는 거요. 협박?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선희는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장이 시계를 봤어요. 표정이 약간 흔들렸죠. 이게 뭔데요? 녹음이요. 이장님 목소리가 다 녹음됐어요.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희가 시계를 들어 올렸어요. 지금 들려드릴까요? 그건 그때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평상에 앉아 계시던 분들, 가게 주인, 몇몇 아주머니들이요.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죠. 이장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회관 안으로 들어와 벽에 기댔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선희는 시계를 눌렀습니다.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장 찍으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선희가 다른 파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민호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되지. 엄마한테 말하면 할머니가 큰일 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입을 가렸어요. 이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해예요. 선희가 버튼을 다시 눌렀다. 손자 말 단속 잘하시고요. 쉰 목소리가 회관 벽을 또 박았다. 정자의 떨리는 한마디가 잘랐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젊었을 땐 이런 일 당하면 경찰 갔을 거예요. 근데 나이 드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까지 잃을까봐 그냥 참았어요. 내가 참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정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손자가 무서워하는 걸 보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가게 주인도 눈을 피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군가 훌쩍였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정자 씨,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선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이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막고 있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회관으로 들어왔어요. 선희가 설명했습니다. 시계도 보여줬죠.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경찰관이 이장에게 다가갔어요. 최용구 씨, 협박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해서 임의동행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에서 듣겠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일단 서로 가시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장이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선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선희도 눈물이 났죠.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응, 끝났어. 저녁이 됐습니다. 선희와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민호를 안았어요. 민호야, 이제 괜찮아. 진짜요? 응. 이제 아무도 민호를 무섭게 하지 않아. 민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왜요? 할머니가 민호 지켜주지 못했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도 무서웠잖아요. 시어머니가 민호를 안았습니다. 선희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선희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민호한테 숨길 게 없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아무 비밀도 없어.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자와 선희가 출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식 조사를 받아야 했죠. 선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집에 두고 왔어요. 이웃 할머니께 잠깐 맡겼죠.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정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았죠. 경찰관이 정자 앞에 앉았습니다. 이정자 씨,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용구 씨가 어떻게 협박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친절했어요.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냐고, 도와줄 게 있냐고. 그런데 작년부터 달라졌어요. 땅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무슨 땅이요? 남편 명의로 된 땅이요. 논 두마지기. 남편이 평생 일해서 산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사겠다고 했어요. 헐값에요. 경찰관이 적었습니다. 정자가 말을 이었어요. 전 거절했어요. 그건 나중에 손자 몫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엔요? 땅 문서를 위조하려고 했어요. 제 도장을 찍어서요. 그 장면을 민호가 봤어요. 선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자가 계속 말했어요. 민호가 마을 창고에 혼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서류를 보고 있는 걸 봤죠. 민호가 무슨 종이냐고 물어봤대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민호를 위협했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면 할머니가 다친다고, 엄마한테 말하면 손자 못 본다고. 민호는 그 말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정자 씨도 협박을 받으셨나요? 네. 그 사람은 내 약점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정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체면이요. 마을에서 망신당할까봐 무서웠어요. 연금도요. 유족연금 받는데 문제 생기면 어쩌나 싶었죠. 집도요. 이 집마저 빼앗기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으신 거군요. 네, 그런데 손자가 무서워하는 걸 보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내 손자 지킬래요. 더는 안 참겠어요. 경찰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따라 나오며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요? 녹음 파일과 진술만으로도 기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선 물증이 있어야 더 확실해요. 혹시 땅 문서 원본이나 위조 서류를 보관했던 곳을 아시나요? 정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집에선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색을 해볼게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돌아갔습니다. 선희와 정자는 복도에 남았어요. 정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녹음도 있고 어머니 진술도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다가가자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조사 잘 끝났어. 그럼 이제 괜찮은 거예요? 선희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하지만 민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증거 없으면 풀려나요?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창고에 서류가 있었어요. 창고? 네. 그날 바닥에 종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급하게 주웠는데 바닥 틈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선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호야, 확실해? 네. 확실해요. 선희는 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함께 창고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모두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죠. 밤이 됐습니다. 민호는 일찍 잠들었어요. 선희와 정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야, 내일 증거 못 찾으면 어떡하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끝까지 해봐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일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못 찾으면요. 이장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요. 정자는 뒤척였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겨우 잠들었어요. 얕은 잠이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정자가 문득 눈을 떴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죠. 바람이 스쳤어. 국화송이들이 소리 없이 흔들렸고 낮게 깔린 향이 방 안까지 흘러들었다. 정자는 그 향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올해 국화는 유난히 오래 피겠지요. 바람이 차가워도 꽃은 끝까지 피어 있잖아요. 모든 게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정자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이번엔 조금 편안했습니다. 두려움의 이름은 사랑이었습니다. 손자를 사랑했기에 두려웠고 그 사랑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내일도 그 사랑으로 끝까지 갈 거예요.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바람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관 2명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선희와 정자, 민호가 함께 창고로 향했어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창고였죠.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열쇠가 있나요? 정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장 옆집에 사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열쇠를 들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맡겼었거든요. 남자는 눈을 피하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전 몰랐어요. 정말로요. 경찰관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관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철커덕 소리가 났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죠. 삐걱.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었습니다. 곰팡내가 났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죠. 경찰관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창고 안에는 농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삽, 괭이, 낫,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벽에 거미줄도 있었죠. 민호가 선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기요, 저쪽 구석이요. 민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창고 안쪽 구석이었죠. 경찰관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경찰관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닥 틈을 비췄어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죠. 여기 뭔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나무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통나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아래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정자도 앞으로 다가갔어요. 경찰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서류 여러 장이 나왔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원본 땅 문서네요. 이정자 씨 남편 이름이 있습니다. 정자가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그 문서예요. 경찰관이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이건 위조 서류입니다. 이정자 씨 도장이 찍혀 있네요. 하지만 필체가 다릅니다. 정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이것도 서명 안 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본이에요. 경찰관이 봉투 안을 더 뒤졌습니다. 잉크 묻은 인주가 나왔어요. 도장 모양이 찍힌 종이도 여러 장 있었죠. 연습한 흔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선희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가 용기를 내서 말해줬기 때문이었죠. 민호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진짜야. 경찰관들이 증거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상에 앉아 계시던 분들, 가게 주인, 몇몇 아주머니들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최용구 씨를 정식으로 체포할 겁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이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죠. 최용구 씨 문서 위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장이 손을 뒤로 뺐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회관 앞으로 경찰차가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장이 경찰차에 오르는 걸 지켜봤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이웃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자 씨. 다른 누군가도 말했어요. 우리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자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말했어요. 어른이 죄를 덮으면 아이가 운다난 이제야 그걸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릴 지켜주세요. 진짜로.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 이젠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민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용감해요. 정자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아니야, 민호야. 민호가 더 용감해. 무서웠는데도 말해줬잖아. 민호도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상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정자에게 다가왔어요. 정자 씨, 힘들었지? 괜찮아요. 우리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선희와 정자,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섰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선희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네, 이제 새로 시작이에요. 민호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민호가 웃으며 소리쳤죠. 할머니, 배고파요. 정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어요. 민호의 웃음소리도 들렸죠.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깨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거였죠. 선희는 창밖을 봤다. 감나무에 매달린 붉은 감 몇 개가 찬바람에 둥글게 흔들리고 있었다. 잎은 거의 졌지만 남은 것이 버텨주는 풍경이 묘하게 든든했다. 선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괜찮을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죠. 민호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웃음도 많아졌죠.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무슨 그림? 할머니 집이요. 마당에 개나리 그렸어요. 선희는 민호의 밝은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어느 주말 선희는 민호와 함께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노란 개나리가 보였죠. 엄마, 개나리다. 그러네. 예쁘다. 민호는 신이 났습니다.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보러 가는 게 기뻤죠.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선희와 민호가 내렸어요.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평상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민호 왔네. 할머니 보러 가는구나. 잘 가거라.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요. 선희는 민호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시어머니 댁까지는 5분 거리였죠. 집 앞에 도착하자 마당이 보였습니다.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노란 꽃이 마당 가득했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정자가 마당에서 웃으며 나왔어요. 우리 민호 왔구나. 민호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자는 민호를 안아 올렸어요. 민호가 웃었죠. 할머니, 개나리 진짜 예뻐요. 그치? 할머니가 민호 온다고 물도 주고 잘 가꿨어. 선희도 다가갔습니다. 정자와 포옹했어요. 정자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죠.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너희가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개나리 아래 평상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떨어졌죠. 민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주 올게요. 정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자주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할머니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오늘 저녁에 해줄게. 선희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무 비밀도 없었어요. 모든 게 밝아졌죠. 민호가 개나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손목의 시계에서 짧은 알림음이 났어요. 띠링. 민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뭐지? 선희가 물었어요. 왜? 시계에 뭔가 저장됐어요. 민호가 시계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민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죠. 정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사랑해. 민호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정자가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언제 녹음했어요? 어제. 민호 온다고 해서 할머니가 말해뒀어. 이제 시계에 무서운 소리 말고 좋은 소리만 담으려고. 민호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정자도 손자를 꼭 안았어요. 선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시계는 이제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기록이었어요.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선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무서웠지만 용서가 우리를 살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흩날렸어요. 노란 꽃잎이 세 사람 위로 쏟아졌죠. 민호가 웃으며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봐요. 꽃비다. 정자와 선희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개나리 아래 서서 꽃잎을 맞았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웠죠. 점심을 먹고 세 사람은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젠 모두가 편안했죠. 저녁이 됐습니다. 정자가 약속대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민호가 맛있게 먹었죠.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개나리는 저녁 햇살을 받아 더욱 노랗게 빛났습니다. 민호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개나리 사이를 지나다니며 웃었어요. 선희와 정자는 평상에 앉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선희야, 고마워. 왜요? 내가 없었으면 난 끝까지 참았을 거야. 선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가 용기 내주셔서요. 우리 다 함께 용기 냈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민호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엄마 같이 놀아요. 그래, 같이 놀자. 세 사람은 마당을 걸었습니다. 개나리 사이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죠. 밤이 됐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호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선희와 정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선희야,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선희와 민호는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자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다음 주에 또 와. 네, 할머니. 또 올게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봤어요.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정말 좋아요. 그래. 응.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선희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돼서 감사했어요. 봄 햇살이 버스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개나리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노란 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렸죠. 선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무서웠지만 그 진실을 말할 용기가 세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됐죠. 개나리꽃처럼 밝고 따뜻하고 희망찬 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폭풍 사연이었습니다.